원유 가격은 뭐 트럼프가 뭐 이상한 발언을 해서 뭐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건 뭐 가봐야 하는 거고요. 결국은 원유도 나중에 이제 상승을 시키겠지만 악재 속에서 더 악재를 터뜨려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짙은 빨간색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한국도 짙은 빨간색, 중국, 한국 이쪽, 유럽 쪽 굉장히 심각하네요. 나머지는 아프리카는 제가 보기에는 원체 못 살고 그러니까 여기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곳이 일본이죠. 일본이 지금 안고 있는 시야폭탄입니다. 이게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현황입니다. 근데 상당히 확진에 비해서 치료된 게 별로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가고 있죠. 그걸 달리고 있는데 이 정점 찍을 때쯤에는 한 번쯤은 악재가 터질 것 같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일자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계속 올라가 있고, 요게 중국이고요. 이 녹색 요게 독일이에요. 유럽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감소 추세가 있네요. 미국은 이제 시작을 해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점이 터져가면서 뭔가 경제에 대한 안 소식이 들리해서 미국 시장에 한번 폭락이 오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번 더 폭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뭘 봐야 될 거냐면 중국이 코로나가 최고 먼저 시작돼서 지금 상당히 한 72일 정도가 지났어요. 한국이 현재 한 42일 좀 넘었네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서 30일, 31일, 2일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한 10일 정도가 늦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상이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정상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발생된 지 20일도 안 돼서 정상을 찾기 시작했는데 얘들은 발생된 지 30일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심각하다. 그만큼 얘들은 정말로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유럽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여기 두 개만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것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지금 급상승하면서 우려고 시작된 지가 한 10일 정도는 차이 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상승 곡선이고 우리는 밑으로 내렸죠.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못 온 거예요. 근데 모든 유럽이 다 그래요. 모든 나라가. 얘네들이 이걸 해서 자리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 15, 20일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정점을 찍고는 있으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에 참고 견디가면서 약 20일 한 달가를 이렇게 견뎌왔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한 달 기다리라고 하면 벌금까지 물어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망자가 촉출하면서 경제에 대한 적신호가 상당히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뭐 아직 한참 진행 중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시장에서 불안전한 뉴스가 한 번이라도 터져서 하면은 크게 폭락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폭락 안 나오는 게 좋죠. 그냥 이 상태에서 가는 게 좋지만 글쎄요. 모든 시세라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은 방향으로만 갈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이게 한국 코로나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속성에서 성장해서 지금 둔화되는 입장이에요. 확진이 둔화되고 있고 치료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케이스가 99,000, 9,976명, 뭐 오늘 좀 더 늘어났겠죠. 죽은 사람이 169명이네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숫자가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치료된 사람이 5,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뭐 3,000명 정도 뺀 나머지는 거의 3,900명? 네. 약 4,000명 정도 뺀 나머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서는 60%가량이 치료율이 60%예요. 굉장히 우리로서는 획기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잘하고 있다지만 중국은 통계치를 너무 조작을 많이 해서 믿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 풀어놔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발생돼가지고 또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아마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 되겠죠. 확진자가 올라가다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죠.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조금 천천히 상승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치료는 계속 치료했다가 지금 치료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격리 해제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히 치료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감염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자, 우리나라 검사 현황을 보면, 자, 확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확진자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가 수습이 최대한 빨리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입국자에 대한 조치가 잘 해결된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입국자에 대한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다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또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향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주가가 올라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수많은 유동성이 있던 그 돈들이 가장 빨리 경기가 활발하게 빨리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겠죠. 왜냐하면 가장 빨리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엄청난 대폭등을 할 거다. 자, 대한민국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자, 중국은 뭐 통계치를 일단은 뭐 조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은 최대 극치로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추세상으로 봤었을 때는 완만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8만 1000명인데 치료 온 게 7만 6천이니까 뭐 거의 다 한 거네요. 만약에 이게 너무 숨겨가지고 오차가 많이 날 정도로 숨겼다고 하면 어딘가 다른가에서 정말로 구멍 뚫려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면 난리 난다는 거죠. 그럼 중국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얘네들도 그걸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치료자들도 뭐 거의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도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수치가 오려면 시간차가 한 15일에 20일은 걸린다는 거. 20일. 그럼 지금부터 20일이면 4월 말일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4월 말일 가기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옵션 만기 전에는 아까 봤을 때 별로 크지는 않겠지만 옵션 만기 후에는 잘못하면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조정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유념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여기가 가장 심각하네요. 이런 데는 좀 드러내. 어제 하루만 29,969건이 나왔네요. 근데 치료자들은 별로 많지가 않죠. 1745, 1627, 1525. 죽는 사람들은 720, 1220명, 978명. 미국이 지금 굉장히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마비되면 전 세계 경제가 한 번쯤은 올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공포심에 대한 어떠한 뉴스라든가 시장이 이은 걸로 핑계 삼아가지고 한 번쯤은 조종을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또 일본이 지금 안 돼 있다가 일본이 이제부터 하기 시작했죠. 일본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아마 미국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확률 저걸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런 후폭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거기에다가 일본이 지금 올림픽도 연기되는 데다가 경제도 안 좋고 부채도 많은 나라잖아요. 이 기회에 경제까지 망가지는 어떤 그런 비이벤트성이 발생이 되면은 한 번쯤은 큰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아까 27만 얼마 썼었죠? 예. 10,000명도 안 되게. 10%도 안 돼요. 5%? 5%밖에 안 됩니다. 5%. 완치하는 게 5%예요, 5%. 그러니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대다수가 뉴욕에 집중돼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만 안 퍼지면 괜찮은데 아마 그 부분 어떻게 잘 하겠죠. 코로나 환자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치료자는 많지가 않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일단은 옵션 만기일도 있지만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이게 지금 납폭과대 반동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항선에 걸렸어요. 지금 저항선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계속 지금 빡빡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뚫어서 가더라도 걸립니다. 걸려요. 한번 어차피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서는 매수를 안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텀에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스란히 반납을 다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오더라도 다 반납되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천천히 서둘러라. 모든 상황을 잘 따져보고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늠하여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성급함 때문에 당하는 큰 손해 중 하나는 우습게도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줘요. 여러분 이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준다.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못 샀다고 그 종목이 나를 떼놓고 하늘 우주 끝까지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이 삼성전자 막 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삼성전자 하나만 있나?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하나만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매수하더라도 분할로 접근하는 게 낫겠죠. 천천히 조금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손실을 본다. 다만 조급하지 말라. 조급한 거래는 이득이 없다. 매매를 초조하게 서둘지 않고 기다림이 인이며 이득을 얻을 때까지 기다림이 인이다. 오늘은 이 말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